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31회 부산광역시 동구의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결과 및 접수사항입니다. 6월 10일 허건영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6월 11일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18일 이희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17일 안종원 의원의 3인으로부터 해양수산부, 해사법원, 해운기업의 부산항 북항으로의 이전 촉구 결의안과 6월 18일 허근영 의원의 6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희재, 이희자, 허근영, 이상욱 의원이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근영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영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허근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1회 동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사일정에 2025년 6월 17일 의원 발의된 해양수산부, 해사법원, 해운기업의 부산항 북항으로의 이전 촉구 결의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허근영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값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 사무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근영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허근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1회 동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하여 청소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6급 이하 공무원 대외 직명제 운영 규정의 개정으로 6급 공무원 대외 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각 조례에 규정된 개장을 팀장으로 일괄 개정코자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부산광역시 동구의 회의 규칙 제30조 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련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직명 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 등 37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디지털 광곡물 운영 및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1회 동구의 정례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전통시장의 시장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지 및 지원 조례안은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에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통합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 운영하며 간소하고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광고물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동구 디지털 광고물 운영 및 관리 위탁 기간이 202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에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송환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부산광역시 동구의 회의 규칙 제30조 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정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구 가스타임콕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동구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디지털 광고물 운영 및 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에 드린 심사보고서를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총 예산 규모가 4,992억 3천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006억 원, 세출 결산액은 4,258억 원, 잉여금은 512억 원입니다. 그 밖에 예산 이월 및 이체, 기금, 채권 채무 결산 등 세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예산의 전용 사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집행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매년 과다한 예산 전용은 예산 편성의 신뢰성이 저하됨에 따라 예산 전용 이용 등 예산 운용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및 의회 사전 설명 의무화 등 전용에 따른 통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 64억 원 중 24년 9월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 공사비 외 2건에 대하여 3억 9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4,435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3,827억 6천만 원 대비 607억 5천만 원이 정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대 의견 한 건을 채택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대 의견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무궁무진 조방 문화대의 운영비 1천만 원에 대해서 당초 계획된 조방라이터 행사 대신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구체적인 행사 계획은 의회에 보고 후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1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늦어짐에 따라 각 부서에서 잦은 성립 전 예산의 집행이 보고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적절하지 못한 회계 처리의 건도 있었으니 성립 전 예산 역시도 집행 전 의회 보고가 신속하게 된다면 보다 원활한 의원의 예산 심의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보여 해당 부서에 집행 전 보고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번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께서는 대통령 선거 기간이 끝난 직후 있은 심의 환경에서 심의에 따른 물리적 시간이 절대 부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8만 5천여 동구 주민을 대표하여 심의 활동을 하는 기본에 충실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희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부산광역시 동구의 회의규칙 제30조 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 의견 한 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해양수산부 해사법원 해운기업의 부산항 북항으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재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해사법원, 해운기업의 부산항 북항으로의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 동구는 북항 재개발 구역 내 공공포괄 용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정책 실행의 현장성과 부산형 급행철도와의 연계성,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 등 교통 접근성까지 유일무이한 입지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사법원 설치, 해운기업 이전까지 이루어진다면 해양정책의 실행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동구의 동력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가 해양정책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에는 해양수도 부산으로서의 도약과 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북항으로의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양수산부, 해사법원, 해운기업의 부산항 북항으로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희재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김희재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희재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한 의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동구에 위치한 부산항 북항은 해양 수도 부산의 전략적 해양 인프라 중심지로 현재 재개발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곳은 해양 수산 정책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시험장이자 실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의 성장축인 부산항 북항은 해양수산부, 해사법원, 해운기업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 정책적 최적지로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 해양 주권 강화와 항만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부산항 북항으로 이전하는 것은 해양 정책의 실행력 강화, 국민 체감형 행정 실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다. 해사법원 설치는 국부 유출을 막고 해양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해사 분쟁을 외국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해양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세계 10대 선사 중 7곳이 항만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선사들 역시 현재 대부분 서울에 본사를 둔 상황이다. 만약 이들이 부산항 북항으로 이전한다면 현장 중심의 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해운 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물류 효율성 제고를 비용 절감 등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본사 이전에 따른 지방 세수 증가와 관련 기관 및 기업 간의 연계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부산항 북항은 부산행 급행철도와의 연계성, 공공포괄용지 등 확보 등에서 타 지역 대비 압도적인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역, 국제외격터미널 등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중심지다. 이로 인해 해양 관련 기관의 추가 입주와 상권 활성화 등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동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기회이기도 하다. 중앙행정기관, 사법기관, 핵심 해운기업의 입주가 결합될 경우 동구는 명실상부한 국가해양정책의 거점으로 재도약하게 되며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부산 동구에는 해양 수도 부산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의결한다. 하나, 정부는 동구 부산항 북항에 해양수산부 청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을 조속히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국회와 관계부처는 해사법원 설치법 제정, 해운기업 유치를 위한 법, 제도 마련, 이전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부산시는 부산항, 북항 중심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도시 인프라 정비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철저히 집행하라. 2025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예, 김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희재 의원, 이희자 의원, 허건영 의원, 이상욱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한 안종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항 북항 민간개발사업과 사회적 기여 이행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수십 년간 방치된 항만 기능을 도시 공간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순한 민간 투자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공동체 미래를 전제로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이 출범했으며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과 민간 이익 편중에 반대하며 시민들은 개발이 아닌 상생을 외쳤고 그 결과 민간 개발사인 오션파크와 협성해 사회적 기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부산항 북항 내 개발에 따른 이익 일부를 주민 복합시설 조성,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지역업체 우선 참여, 주민 우선 채용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명시적 약속입니다. 이 중 부산 오션파크는 비교적 성실히 협약 이행에 나서 수정 꿈모아센터, 초량 커뮤니티 센터 등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유주방, 헬스장, 주차장 등 커뮤니티 인프라가 실체화되었고 정상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협성의 사회적 기여 이행은 여전히 실행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체결된 협약에 따라 동구 자천동 일원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기부 체납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물론 설계 반영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MOU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협성에서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이 확정되었고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인 만큼 그 이전에 임대주택 준공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위한 중간 설계만 완료된 채 이후 절차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준비나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협성 측은 현재 부산역 환승센터 공사로 인해 인력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점에서 이행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성이 최근 발표한 부산항
북한 야구장 건립에 2천억 기부 계획은 형평성과 지역 기여 의무 측면에서 깊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구와의 사회적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데 다른 구역의 대형 프로젝트에는 수천억을 투입한다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과의 약속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라는 정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야구장 2천억 기부 계획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동구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뒤 추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사회적 기여는 선심이 아닌 책임입니다. 개발로 인한 이익은 도시 공동체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오션파크가 이행한 만큼 협성도 꼭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는 관심을 주십시오. 첫째, 사회적 기여 협약의 이행 계획과 추진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단지 문서로의 체결이 아닌 공정률, 예산 집행률, 인허가 진행 사항까지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기여 이행은 개발 사업의 조건 등으로 명확히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협약 이행 계획서를 첨부하고 미이행 시 불이익이 가시화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셋째, 부산항, 북항, 원도심 상생을 위한 민, 관, 주민, 공동협의체의 공식 운영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이행 점검과 의견 조율, 사후 평가까지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지역의 실질적인 감시와 목소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항 북항 개발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지역의 가치를 지키고 공동체의 존엄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 협약은 시민의 오랜 노력과 협상 끝에 맺어진 결과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부산항 북항은 미래는 곧 동구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민간의 선의에만 기대선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끝까지 책임있게 견제하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동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환원, 그 시작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미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지혜롭게 그리고 현명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8만 5천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안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진웅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희자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실무 작업이 논의되고 있는 점이니 자연스레 부산의 어떤 곳이 이전에 적합지인가를 두고 연일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에 해양수산부 이전은 부산 동구의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로 확정되어야 할 당위를 더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논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항만이 떠난 자리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대한민국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이 원도심 우리 동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의 지역 환경은 항만과 경부선 철도가 겹겹이 지나며 그로 인한 소음, 분진, 통행의 제한, 해양과의 단절 등으로 주민의 삶 자체가 불편을 감수하는 삶이었고, 이런 환경은 동구의 긍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과거 국가경제의 전진기지였던 부산항의 항만 기능이 강서구의 신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공간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상업 업무용으로 개발된 D1, D2, D3 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등으로 부산의 미래 100년 대계로 꼽히던 부산항 재개발 1단계가 사실상 주거단지화되었다는 말도 회자되니
동구에서 항만 지역은 재개발마저도 지역 주민의 바람과 기대와는 다르게 진행되어 항만으로 있을 때에도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금에도 우리 동구민의 삶에 긍정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항만이 떠난 자리에 동구민의 염원이 제대로 담겨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해양수산부가 부산지방으로 이전하는 데에 최적합지로 반드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리적 조건에서 이전의 최적지로 내세울 만한 근거도 충분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부산항 재개발 지역 내 공공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이 있습니다. 25년 2월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관련 공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북항 1단계 복합항만지구 약 7만 7천 제곱미터 해양 관련 기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기반과 행정 협의처를 갖춘 유치 준비의 실질적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공공포괄용지 역시 마찬가지 조건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부산항 북항은 해양수산부가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포함하며 공공시설, 도로, 교량 등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는 지역으로 기존 항만 기능과 행정문화연구 관광이 융합되는 복합기능지구로도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곳에 자리를 잡을 경우 단순히 중앙정부 부처 이전이 아닌 해양수산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통합해양 거버넌스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인근에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이 밀집해 있으니 기관 간 시너지 및 행정효율의 극대화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이 해양수산부 이전에 있어서 토지, 인프라, 소유권, 협업체계, 도시개발 전략까지 모두 갖춘 최적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해수부와 관련 기관 업무 효율성의 중요성 때문에 북항으로 이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의 편의성이 아닌 북항이 가진 상징성과 미래지향적 가능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동구의 북항 재개발 지역에 자리 잡는 것은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정립이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의미에서도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수십 년간 국가 발전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온 우리 동구 주민에게는 단순한 중앙부서 이전을 넘어서는 지역의 정의로운 발전과 책임 있는 행정의 시작으로서 동구민의 삶에 새로운 미래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양수산부 이전은 반드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지로 확정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며 동구청 행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중앙정부에 강력 요청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안정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홍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정당당 국민의힘 소속 허근형 의원입니다. 동구의 오후는 비교적 일정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복지관이나 구청 대강당에서는 노래교실이나 건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동네 골목마다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 앉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에게는 머무를 공간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지만 같은 시간 우리 동구의 청소년들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갈 곳은 거의 없습니다.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체육시설도 매우 부족합니다. 동구 어디를 둘러봐도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현재 동구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전무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집과 학원을 오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추진 중인 어울림파크 복합 플랫폼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완공 예정은 2028년으로 아직 멀었고 다른 유아 아동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복합형 구조에 불과해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은 단지 미래의 주역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며 이 순간에도 동구를 살아가는 구민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삶과 활동 공간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되고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남는 것은 고령화만 가속화된 도시구조입니다. 청소년이 살 수 없는 도시에는 청년이 정착할 수 없고 가족이 머무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 결과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이며 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복지 예산 역시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25년 우리 구 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 분야는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고작 0.22%에 불과합니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은 100개에 이르지만 청소년 복지시설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중심에 두고 지역을 설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청소년들은 지금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공간도 없고 참고 기다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한계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지의 무게가 특정 세대에만 쏠려 있는 지금의 구조는 지속 가능한 지역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단순한 문화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자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입니다. 청소년이 머무를 수 없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전환입니다. 이미 계획된 시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와 생활권을 고려해 청소년 전용 시설을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 그리고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적 공간이 동구 곳곳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 방식의 공간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노인도 청소년도 모두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진정한 복지 공동체이자 명품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구는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도시입니까? 청소년이 자라나고 싶어하는 도시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동구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2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청소년 전용 시설이 없는 곳은 단 3곳뿐입니다. 동구도 물론 그중 하나입니다. 하루빨리 동구의 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 주시길 제언드립니다. 뒤에 보시는 사진은 부산 진구, 충남 예산, 서울 강북구, 경남 진주 등 많은 청소년 센터에서 확보하고 있는 클라이밍 시설입니다. 우리 동구의 청소년들도 이러한 시설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째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학여행비 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수학여행비 지원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울산,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수학여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일부 학생과 가족에게는 망설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산에서도 다자녀 가정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이 머물고 자라고 꿈꿀 수 있는 동구를 위해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진원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상욱 의원입니다. 저출산, 인구 유출은 몇 번이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동구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께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인구, 높은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동구에서 나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더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기준 어린이 안전관리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13세 미만 어린이는 동구에 9,4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호기심을 가지고 자라날 때 언제나 어디서 다치게 될지 모릅니다. 동구에서 자라는 어린이라면 혹시라도 다쳤을 때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고 그들의 부모님 또한 심리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일인의 가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책의 예산의 약 70%가 현금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뒤를 따라 바우처 9.3%, 서비스 6.6%, 그리고 인프라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출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모릅니다.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지만 동구에는 계속 살고 싶고 동구라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고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생겨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동구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은 지키고 새롭게 동구를 유입하는 인구가 생겨 더 살기 좋은 동구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소방청에서 분석한 21년에서 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89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3만 6천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위가 풀리고 완연한 봄이 되면 가정의 달 5월에 사고 건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구청장님,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환경 조성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언제든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필요할 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동구의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동구의 국민안전보험과 유사합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미만 어린이라는 명확한 대상이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 동구에서 보험금을 부담하고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경험하는 상해, 골절,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등의 보장 내용으로 이루어져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꼭 필요한 보장 내용을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들의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동구청의 역할이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이렇게 목소리를 낸과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동구의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더 안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을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에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진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